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춘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부터 이슈를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또 딱 맞는 이슈를 네,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가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맞아요. 다뤘고 네. 한 달 사이에 제가 2차 전지만 3번 다뤘는데 그만큼 지금 시점이 사실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좀 산업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차세대 2차 전지를 준비를 했는데 때마침 뉴스가 뜨면서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함에 있어서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세대 2차 전지를 지금 이 시점에 봐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네. 수요가 둔화되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 캐즘 때문에 전기차나 2차 전지 수요가 둔화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비에서 중요성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과 공정의 전략 변화에서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다음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성능을 높이면서 원가를 절감시켜서 수요를 더욱 높이는 데 맞춰질 것이고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와 공정의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8월에 국가전략기술 2차 전지 R&D 로드맵에서 4세대 2차 전지 기술로 4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를 중심으로 리튬 금속 전지, 나트륨 이온 전지, 리튬 황 전지를 발표를 했고요. 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예타를 통과를 했죠. 그렇죠. 그동안 2차 전지 기술 개발 트렌드를 보시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니켈을 90% 이상 함량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의 기술 한계에 도달하면서 여기에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거기에 나아가서 CNT 도전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론적인 에너지 밀도 자체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네. 차세대 전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전고체 전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는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이면서 낮은 가격이 장점인 LFP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LFP는 그동안 저희가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네. 전기차의 프리미엄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CATL이 M3P 배터리를 양산을 하면서 하반기에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M3P 배터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 기존의 LFP 배터리에서 망간을 첨가한 FMP 양극재에 삼원계 양극재를 3% 정도 첨가를 합니다. 여기에 5% 정도 첨가를 하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3% 첨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폼팩터가 C2P라고 해서 셀2팩 중간에 모듈을 없애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가를 대폭 절감을 하게 되고 주행 거리도 400km 정도로 대폭 향상이 되어서 네. 사실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경쟁력을 많이 축소시켰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CATL의 M3P 배터리는 테슬라의 차기 모델이죠. 모델 3 하이랜드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 유럽 중심으로 스탠다드형의 탑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국내 업계에서는 이걸 대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케미스트리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LFP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망간리치라고 하는 특별한 케미스트리 변화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개발하고 있는 5회로 양극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 또 이슈를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 건가요? 그동안 예. 저희는 사실 테마 형식으로 전고체 전지를 바라봤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심에는 삼성 SDI가 있었는데 네. 사실 워낙 멀리 남아 있었던 기간이다 보니까 27년, 28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예타가 통과됐다라는 거는 네.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 SDI나 LG엔솔과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가세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소분양 업체들이 이렇게 되면은 대거 이제 가세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본격적인 몇몇 업체들 통해서 기술 개발되는 거에서 확산되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기술 개발 이상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중요성이 있고 사실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하고의 경쟁력, 점유율 차이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전고체 전지라는 것이고요. 이미 도요타는 십몇 년 전부터 전고체 전지를 차세대 전지로 이미 양산을 개발을 하고 있죠. 도요타도 27년, 28년이 양산 목표입니다. 이것보다 빠른 게 삼성 SDI가 27년 양산 목표이고요. 네.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3월에 이제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6월에 시제품 생산에 성공을 하고 여기에 하반기부터 2개 고객사로부터 납품을 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테스트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양산 개발을 위한 방법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해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핵심 기업들이 가려질 것이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단순 테마가 아닌 산업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 삼성 SDI와 함께 고체 전해질을 함께 개발하는 업체에는 포스코 홀딩스의 네. 자회사인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일단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 공정과 장비 모두를 협력 중인 업체가 CIS가 있습니다. CIS는 특히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셀까지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네.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셀 업체로부터는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고 해외 셀 업체로는 고체 전해질 소재까지 공급할 예정이라서 국내에서 저는 핵심 기업은 CIS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상용화되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또 지원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오늘부터 배송이 시작되게 되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와 우리가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네. 인도를 시작을 했죠. 이 사이버 트럭은 확실한 배터리의 기술적인 전환점, 그리고 전기차의 기술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사실 뭐 수요가 얼마만큼 될 건지에 의견이 네. 분분하겠지만 저는 우선은 기술에 접근을 합니다. 핵심 기술 세 가지는 4680 배터리, 건식 전극, 기가 캐스팅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건식 전극이 전고체 전지로 이어지는 핵심 기술 공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선 4680 배터리를 기가 텍스트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 트랙이 25년부터 대량 양산이 될 텐데 그때 대규모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 4680 배터리는 현재 1세대 배터리가 양산되고 있는데 내년 2세대 배터리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3세대 배터리에서는 건식 전극 공정이 합세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4680 배터리 캐파 추이를 보시면 23년에 한 30기가와트시에서 25년에 180기가와트시로 대폭 늘어나게 네. 되죠. 이제는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 1기가와트시에서 한 700억 원 정도 장비 발주 규모를 생각해 보면 테슬라만으로도 1조 원 정도의 장비 발주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서 수주를 받는 업체를 주목하시면 향후에 테슬라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식 공정이 반도체에서 비교해보면 EUV 공정처럼 2차 전지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지만은 대폭적인 원가를 절감하는 데 있고요.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채택을 하고 있고 이 건식 공정은 삼성 SDI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CNT 도전제를 수혜를 들 수가 있는데요. CNT 도전제는 전고체 전지에서도 핵심이 쓰이고 그 사이에 반고체 전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LFP에서 이 에너지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말씀을 잠깐 드리면 LFP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반고체 전지로 생각이 되는 반고체 전지에 대해서 리튬 금속 전지 거점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배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전고체 전지는 완성차 업체들, 도요타나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CIS 앞서서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앞서 기술적인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신개념 하이브리드 쿼터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SFA한테 인수가 됐는 걸 아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시너지가 난 첫 번째 장비가 이번에 개발이 됐고 실제로 고객사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고 곧 퀄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발주를 받게 될 겁니다. 고객사는 CIS와 협력을 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 분야에 협력을 하고 있는 삼성 SDI가 될 것이고요. 이 삼성 SDI하고 CIS는 LFP 건식 공정 장비 국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하이브리드 쿼터 장비는 습식 공정에서 이 건조의 시간이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식 공정 장비는 전고체 전지를 위한 건식 공정을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처음에는 LFP에 적용이 되고 나중에는 전고체 전지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방향성이 4680 배터리나 삼성의 S다의 방향성이 전고체 전지에 모두 설명하고 있는 건식 공정의 핵심 장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